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며칠 새 가을 추위가 심해졌습니다. 점점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전국 주요 산들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. 주말 날씨와 단풍 전망을 김동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. 주말 맞아서 나들이 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번 주말 날씨 좀 알려주시죠. 예, 먼저 오늘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고요.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종일 비 소식은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나들이 활동하기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겠습니다. 다만 이제 낮 수온주가 서울 20도, 강릉이 18도 예상이 되고요. 대구 21도 예상이 되는데 아침 기온이 최근에 10도 안팎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밤낮의 기온차가 좀 굉장히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밤부터 구름이 좀 많아져서 내일 새벽에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겠고요. 밤에는 전남 남해안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. 주로 이제 제주도에서 최고 한 60mm가량 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은 5mm 안팎 정도 비가 예상이 됩니다. 그 밖에 전국은 또 대체로 맑기 때문에 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서 제주와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아침에 굉장히 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서리가 내리고 또 물이 어는 곳들이 있습니다.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지고 일부 영하를 보이면서 물이 어는 곳들이 있습니다. 농작물 관리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아무래도 제주 남쪽 먼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비구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와 그리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풍이 부는 곳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해상에서도 역시 바람이 좀 강하게 붑니다. 그래서 남해상과 제주 해상 그리고 동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물결이 굉장히 높게 일겠고요. 풍랑주의보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수도권에서는 아직 실감이 좀 나진 않는데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단풍이 완전히 물들었더라고요. 네. 지금 전국적인 단풍 상황이랑 또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언제인지 좀 알려주시죠. 예, 기상청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에 그래서 평년보다 좀 닷새 빨리 설악산에서 올가을 첫 단풍이 시작이 됐습니다. 아무래도 밤낮 기온차가 좀 크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단풍이 좀 빨리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현재 매일 한 20에서 25km 정도씩 설악산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미 강원도의 오대산은 단풍이 절정기에 들었습니다. 지난 12일부터 해서 절정기, 그래서 산의 80% 이상이 단풍으로 물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밖에 강원도 설악산, 그리고 속리산, 대전의 계룡산, 그리고 제주의 한라산도 역시 첫 단풍이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. 이들 지역도 역시 산 정상으로부터 한 20%에서 최대한 절반 정도까지는 단풍이 물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설악산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좀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해발 한 700m 지점까지는 단풍이 물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한계령을 중심으로 해서 가신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단풍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한계령을 넘어가는 차편으로 단풍을 감상하기에 굉장히 좋겠고요. 설악산은 이번 주말에서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절정기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. 북한산은 29일, 지리산 24일, 한라산은 31일.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산들이 다음 주부터 해서 이번 달 하순 정도까지 절정기에 들 전망입니다. 지리산, 내장산 같은 경우는 다음 달 8일 정도에 또 단풍의 절정기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산마다 단풍이 드는 시기가 다르듯이 또 산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단풍 특색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. 주요 산들의 단풍 특색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. 예, 아무래도 산의 환경이 다 다르게 되겠고 지역마다 날씨 그리고 기후가 굉장히 다르죠. 산의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무들이 식재에 있는가에 따라서 단풍의 특징이 좀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설악산 같은 경우는 붉은색의 단단풍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설악산을 방문하신다면 붉은빛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겠고요. 그 밖에 주황빛을 띠는 온나무도 많고 노랗게 물드는
물풀의 나무라든지 그밖에 또 은행나무도 많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붉은 빛을 띱니다만 그밖에 노란빛이나 갈색빛을 띠는 그래서 좀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는 화려한 단풍은 이 설악산에서 좀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. 설악산의 높이가 1,700m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래쪽 따뜻하게 자라는 나무 식재부터 해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자라는 그래서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설악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반면에 같은 강원도입니다만 오대산 같은 경우는 화렵수종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갈색으로 변하는 전나무가 많고요. 또 주황빛의 고르쇠 나무가 많습니다. 그래서 좀 파스텔 톤의 은은한 이 단풍을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오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네. 단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산 하면 내장산을 꼽을 수 있겠죠. 네. 아기 단풍이 유명하고 또 단풍 터널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내장산이겠는데요. 아무래도 나무의 식재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3종에 달하는 단풍 나무들이 바로 내장산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화려하고 다양한 단풍들을 이 내장산에서 보실 수 있겠고 대전에 있는 계룡산은 갈색빛의 단풍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갈색빛을 띠는 참나무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의 단풍을 좀 보실 수 있는 곳이 계룡산이고 아무래도 계룡산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기 때문에 네.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방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이번 주말 맞아서 단풍 구경 가실 것 같은데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잖아요. 그래서 산행할 때 주의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그 1년 산악사고 중에서 9월 달과 10월 달에 대략 한 24%에서 25%가량이 이 가을철, 특히 9월 달, 10월 달 단풍철에 발생하게 됩니다. 굉장히 좀 많은 산악사고가 9월, 10월 달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시간대로 본다면 정오 무렵에서 오후 2시 무렵인데 이 시간대는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하산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따라서 산 정상에서 음주를 하고 내려오신다거나 아니면은 올라가셨다가 이제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셔서 이제 산악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네. 또는 이제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 사고도 굉장히 이 시간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따라서 아무래도 미끄러운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등산화를 반드시 좀 착용하고 등산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.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특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올라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한 곳에서부터 산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급격히 기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. 기온 변화가 굉장히 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따라서 체온을 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겉옷을 반드시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같은 산이라 하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의 그 날씨 변화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갑자기 비가 내린다거나 눈이 올 가능성 그리고 물이 얼어서 굉장히 미끄러운 곳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우산을 반드시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 기상 상태도 올라가기 전에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또 무리한 산행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. 아무래도 본인의 체력이라든지 또는 이 본인의 산행 그 경험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. 그것에 따라서 산을 좀 선택을 해주시고 무리한 산행은 하지 않는 것들이 좋겠습니다.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좀 지켜주신다면 이번 주 주말부터 해서 다음 달 한 중반 정도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단풍을 건강하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다시 날씨 얘기를 좀 보면은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겨울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겨울이면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한파가 몰아칠 때가 있곤 한데 앞으로 날씨 전망, 또 특히 올겨울 날씨가 어떨지 설명 부탁드릴게요. 예, 지금 이제 10월 중하순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죠. 달력상으로 보면 11월 달부터는 우리가 겨울로 생각하게도 됩니다. 그래서 주 중반에 일단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날은 전체적으로 맑은 이 구름만 다소 낀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나들이 하거나 또는 외출할 때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주말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도 날씨가 괜찮습니다.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
큰 일교차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기상청에서 일단 올겨울 날씨를 본다면 뭐 라니냐가 약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절반 정도 있겠다라고 봤는데요.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많이 듣곤 하는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라니냐가 있는 해에는 이 한반도의 겨울철에 특히 초겨울에 한파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게 되겠고 눈이나 비는 좀 적게 내리는 그래서 겨울 가뭄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라니냐가 발달을 하게 되고 또는 북극의 온난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게 된다면 그래서 북극의 온난화 그리고 라니냐가 발달하게 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겹쳐진다면 올겨울 특히 초반에 굉장히 강한 한파가 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김동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